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그 박상현 검사를 상대로 한 징계 청구서 네. 지난 5월 12일에 보냈습니다. 법무부. 맞습니다. 저희가 빅샷 팀이 저희가 이걸 단독으로 그동안 그래요? 검사 징계 청구서는 나왔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제가 좀 요로를 통해서 아주 집요하게 하나 얻어냈습니다. 검사 징계 청구서 정말인 22쪽짜리 단독입니다. 전용기 빅샷 단독 그 입수를 했는데 제가 유심히 또박또박 잘 읽어봤습니다. 22쪽짜리인데 예. 그중에 11쪽이 비위사실 사례예요. 그래서 이 22쪽 중에 11페이지가 비위사실 사례가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준엄하게 왜 이런 비위를 저질렀는지 따져 묻을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봐도 헛웃음이 좀 나온 것은 이 원래 지금 박 검사가 직무 정지를 시키고 중징계를 예고한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연어 술 파티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연어 술 파티 사건이 이 22쪽, 11쪽 그 비위 사실 증명서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어 술 파티 사건은 지난번에 그 서영거 위원장의 국정조사 때 예. 그때 이게 확인됐다. 그러니까 특검법 만들자. 이렇게까지 갔던 그 사안인데 왜 대검 징계 청구서에는 그게 없나? 결국 그거 발견 못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예, 그게 사실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 예, 없었기 때문에 그 서울고검에서도 사실 그게 이미 2024년도 4월 달에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경찰 조사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 수원지검 2024년 4월. 2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때 경찰 조사, 그다음에 수원지검 자체 감찰,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것으로 또 그 진술이 제대로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논란이 있었고 법원 판단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기도 어렵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거에 의해서 먹을 거에 의해서 진술이 좌우될 수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저 정성호 장관이 그 구치소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작년 9월에 그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그때 그 감찰을 지시했던 그 보도 자료 자체가 연어 술파티 의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래서 9개월간 장장 9개월간 그것을 수사를 했는데 그리고 서울고검에서는 그 술은 들어갔다. 술은 들어갔다. 예. 연어술 파티라는 원래는 이게 연어술 파티로 인한 회유였습니다. 예. 자백 회유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 TF의 이름도 인권 침해 점검 TF였어요. 예. 그 수사팀의 이름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인권적으로 사람을 꿰어서 자백을 받았다. 이것이 술 파티로 술 파티를 통해서 자백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감찰을 시작했던 거. TF 이름도 그래서 인권 침해 점검 TF였는데 예. 일단은 회유 자체는 처음부터 전혀 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티 2시간가량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서울고검이 확인했습니다. 고검이 확인했다. 예. 그리고 연어도 연어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라는 것을 또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술까지 없어지면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돼. 우스꽝스럽게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은 있었다고 끝까지 우겼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이화영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라는 그런 발표를 내놨었죠. 그런데 그 감찰위원회에서 보시기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 징계 사유에서 뺐고 결국에는 총장 대행께서 그걸 받아들여서 징계 요청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감찰위원회 본인이 혼자 가방 들고 막 찾아가서 내가 직접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러다가 겨우 얻어낸 것을 얘기를 맞습니다. 했죠. 왜냐? 그때 연어 술 파티 분은 묻던가요? 그렇게 물어는 봤죠. 그렇지만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혐의를 그때 처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감찰 혐의 알려줄 때 그 술 파티 연어도 있었습니다. 있었나 이거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다. 다르다. 그랬더니 그게 받아들여진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되고 사실 서울고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에게 조사조차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애초에 그 징계 사안으로 그게 들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고검 대검에서 그걸 억지로 징계 사안으로 집어넣고 외부 위원들께서 그날 바로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도저히 아닌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징계 청구도 못한 사안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그 19쪽에 보면 비위 일람표 제 5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코믹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위 일람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좀 예. 보시고 계시죠? 거기 보면 저기 그 반입된 외부 음식 저는 여기서 연어, 술 이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커피, 둘째가 햄버거, 노브랜드 버거랍니다.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김밥인데
리틀 꼬마 김밥이에요. 그다음에 커피, 또 커피빵. 이게 들어온 게 일람표 다 작성했는데 이게 다더군요. 자, 어쨌든 근데 또 하나가 여기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저 2번에 보면은 햄버거의 외부 음식 반입자가 박상웅이죠. 예, 저기 제 이름이 아닙니다. 박상웅인데 박상웅이라는 저 쌍방울. 제가 알기로는 쌍방울의 비서인가 그런데 이분이 그 민주당의 그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술, 예, 연어와 술을 사서 들어왔다고 반입했다고 지목된 그 박상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검에서 했는데 이 사람은 햄버거와 리틀 꼬마 김밥만 줬지 술을 반입했다는 건 이 박상웅이 나오면서도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아니, 술을 먹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교도관이 그것만 보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것들도 사실 저게 이제 뭐 쿠쿠다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여기에는 쿠쿠다스는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왜 그렇게 내용이 나왔냐면 저 내용도 저한테 조사를 하셨으면 제가 다른 뭐 커피나 뭐 그런 게 문제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게 대응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 교도관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커피, 쿠크다스, 마카롱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교도관이. 그래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고만 사실은 그 감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쿠크다스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그에 대해 반론을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반입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령 반입돼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도관이 사실은 컨트롤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징계 사유로 저렇게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런 정도는 실제로 검사실에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굳이 그걸 반입해가지고 사실 먹는 거 자체도 좀 이상하고 사실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글쎄요 그 정도는 좀 먹을 수 있어야 좀 진술을 근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징계 예. 청구서에 따르면 그리고 법무부가 이거를 이제 승인을 하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예. 이제 앞으로 검사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나 햄버거 같은 거 꼬마 김밥 같은 거 먹을 때 검사랑 수사관만 드셔야 돼요. 피의자한테 주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아시겠어요? 예. 이게 대검이 정한 기준이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민원인을 대응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대민기관으로서는 저희가 그런 비용 자체가 사실 국가 세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렇게 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검 총장 뭐죠? 구자연 구자연 그분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모든 그 햄버거 빵은 수사관이랑 검사만 먹어야 되느냐, 그죠?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이제 점심 식사나 식사 이후에 그때 이제 불구속 피의자들도 있고 불구속 참고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속 피의자들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좀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먹을 거를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뭐 사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주 그냥 뭐 과자 같은 거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때 그 외부 음식이기 때문에 구속 피의자에게는 지급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제가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도관이 허락을 안 하면 제가 절대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렸던 기억도 있는데 어떤 게 저렇게 돼서 그게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저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제가 그게 아니라고 충분히 소명을 드릴 수 있었을 그 부분은 텐데요. 나중에 혹시 이제 쟁송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그걸 말씀하셔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게 원래는 지금 법무부든 대검이든 위원회에서 외부 위원들이 오셔가지고는 그런 걸 조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게 충분히 조사가 됐을 때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조사를 저한테까지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마치 사실인 양 위원들에게 보낸 것은 네. 적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 사건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법무부와 대검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누가 적법 절차를 지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대검이 또 한 번 준엄하게 요구한 비위 사실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 자, 비위 일람표 3을 한번 볼까요? 아까는 5였고 이제는 3, 1, 2, 3, 4인데 여기 보면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부분이 있어요. 이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게 도대체 뭔데 우리 2개월 정직을 시킬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까? 왜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저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 확인서가 아닙니다. 검찰 내규상 어떤 좀 기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서류인데요. 그러니까 수사과정 확인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조서를 작성했을 때 네. 조서를 작성했을 때 그에 따라서 그 수사 과정이 어떻게 돼
였는지. 왜냐하면 조서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그 수사과정 확인서를 뒤에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도착한 시간,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서 어디에 그 검찰청에 어떻게 언제 도착했는지, 그리고 언제 떠났는지, 그리고 중간에 휴식 시간은 얼마나 부여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가 조서에는 적혀 있지만 이것이 신빙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예. 판단 기준으로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단 하나도 조서가 작성됐을 때 필요로 하는 수사과정 확인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대검에서 사실상 검찰 내규로 수사과정 확인서가 조사를 안 한 경우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해라라는 내부 규정상 있는 규정인데, 제가 사실 이것이 규칙이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저희 수사관들에게 사실 맡겨놓은 부분인데 그것이 규정 자체가 잘 숙지가 안 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징계받은 예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부장검사가 불러서 왜 그런 거 안 하고 그래? 앞으로 잘해. 뭐 이러면 된다 이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해야 될 일이죠. 예를 들면 뭐 사무감사. 식사 시간을 좀 어겼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관행적으로 지금 잘 지켜지지 않는 내부 규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일종인데 그것을 마치 엄청나게 큰 죄가 있는 것처럼, 저게 증거로 당연히 제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로 피의자, 피고인들, 참고인들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고요. 재판하는 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저거를 사실은 징계를 하라고 법무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징계 자체가 제가 연어 술 파티가 징계 자체가 좀 부실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징계가 딱 생기면 그 사람 아주 뭐 근무 시간부터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출퇴근 시간 예. 공구시에 출근했나 안 했나? 공구시 2분에 들어오면 그거 딱 문제 삼죠 바로. 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거의 그런 수준의 것들인데, 근데 말이죠. 참 그게 뭐 이름도 정말 생소한 뭐 사무 무슨 과정 확인서, 이거 수사 과정 확인서, 이거 예. 미작성은 좋고. 예, 그 근거를 보셔도 네. 내규밖에 안 나올 겁니다.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런 지침이거든요. 지침. 예, 예, 그런 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예. 이제 비위 일람표 1번, 2번을 보면 이건 이제 좀 내용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예. 유명한 그 비위 일람표 1, 2를 이렇게 보니까 그 서 변호사죠. 네. 서민석 변호사 사건이에요. 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서 변호사가 막 뭐라고 하고 우리 박 검사가 또 얘기했던 걸 딱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하고 그 얘기인데 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전화를 우리가 한 거예요. 그 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박 검사가 서 변호사한테 한 거예요.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해야 방조죄로 의율할 수 있고 공익제보자로 대우해 주거나 보석 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서민석 변호사는 요거를 간이 있다가 딱 들이대면서 이게 바로 나한테 형량 거래를 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왜 하셨습니까?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서민석 변호사가 저에 대해서 문의를 하기 때문에 문의를 했다. 당연히 저는 저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화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상관인 기사의 더 큰 범죄에 대해서 제보하고 네. 그다음에 목격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진술을 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진술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공익제보자든 뭐 아까 보석이든 다 법이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공익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언론에 나가거나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내가 이거 얘기할 건데 이거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 못 합니다라고 할 때 제가 그러면은 공익제보자 검토가 가능하고 그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자백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구속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석도 가능하고 그런 얘기를 그러면 해줘야지. 근데 서민석 변호사 쪽은 공익 변호사를 해줄 수 있는 것, 공익제보자요? 공익제보자라고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즉 그 방조죄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셨다 검사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약속을 했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녹취록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검사님 약속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킵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그 이후에 해임된 이후에 이 재판이 쭉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재판이 확정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지사가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형량 거래를 받았고 실제로 본인이 그거에 응했는데 응해서
자백을 했는데 박 검사는 나를 속이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이제 전혀 없는 이 것이죠. 형량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또 뭐 누가 제안을 하든 간에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주범이 되고 예. 이화영 부지사는 종범이 되고 네. 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이 제안은 누가 했었습니까? 그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의유를 해달라고 변론을 했고 제가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요청했어요. 예 저에게 먼저 서 요청한 게 변호사가 우리 명확합니다. 박 검사한테 이재명을 불 테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되면 우리는 종범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방조자로 해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하. 어떻게 그 했냐면 상황이 그때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시기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 것보다는 2023년 2023년 6월 19일보다는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요. 서민석 변호사가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자백을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자백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되고 그 이화영 부지사는 방조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의를 해달라.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년 이상의 아주 중하게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가법상 뇌물죄도 빼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랬다. 예, 저 듣자마자 그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까지 제안을 할 거면 도대체 뭐 어떤 거를 알고 있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되려면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그렇죠. 본인이 완전히 종범이 되는 이화영 식의 지사가 사실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재명 지사한테 다 일일이 내가 다 보고를 했고 그렇죠. 그 경지사는 이렇게 지시도 하셨다. 사실 지시를 했다는 게 명확하고 본인은 지시받은 것에 의한 기관으로서 실행만 했을 경우에는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될 그 수 사실은 있죠. 이화영이가 자백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율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30년 법조인을 하신 분이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무슨 사실관계가 있는 거지? 저로서는 저희가 모르는 그 둘만의 아주 은밀한 사실관계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되려면 그에 맞는 사실관계가 진술이 되고 그게 밝혀져야 그런 의율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제 그걸 쭉 들어보시면 그럴 거고 마지막에는 제가 정진상, 김용의 예를 들면서까지 지금 상황, 지금 자백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사실관계 가지고는 종범 의율이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화영이가 그 당시에 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그 이상하게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고 난 종범이라는 그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사실은 저 때까지만 해도 계속 본인이 뭔가 자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뭘 해줄 수 있냐. 내가 이거 자백하면 이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면서 막상 자백은 하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계속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뭐 수사를 제가 멈추고 있다 이러는데 그게 제가 수사를 멈출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 멈춰진 수사나 없어진 수사도 전혀 없고요. 다른 검사들이 이제 이거에 다 투입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백 나오면 전부 다 투입될 걸로 알고 사실은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그날 또 자백하지 않고 안 해요? 예, 자백하지 않고 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호인만 만나고 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과정 확인서도 사실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군요. 일정 협의만 하는 거였는데 그게 거의 이화영 소환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수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모두 다 어떤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점이 많고요. 특히 저 부분은 저를 한번 서울고검이 조사조차 안 했죠. 저의 말을 문제 삼으면서 그게 어떤 맥락인지 문제 삼으면서 저한테 그 말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맥락을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위원회에 얘기하고 징계해도 되는 겁니까? 적법 절차에 지금 전혀 맞지 여기서는 않죠. 범죄 자백을 강요했다. 범죄 자백을 압박했다. 이게 이제 대검의 요지인데 왜 압박이나 했어요? 압박했어요? 일단은 그 녹취록 전체를 봐도요.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때 얘기한 것도 양분남 의원이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양분남 의원? 예. 검사 왜 이렇게 비루하냐? 왜 그렇게 막 읍소하다시피 하냐? 라고 얘기했지 거기에 어디 어감이나 강요를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제가 저보다 15년 법조 선배인 사람한테 아니 이화영 부지사도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을 수 있게 본인이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제가 그거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지. 제가 그 사실관계를 모른 채 이화영 부지사가 분명히 이거는 다 한 게 아닌 게 정황상 명백한데 그 사람한테 다 죄를 주는 식으로 제가
그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수사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수사 과정 확인서는 제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했겠지만 저 녹취에 나온 말은 제가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사가 자백을 받아내는 직업입니까? 검사는 당연히 자백을 받아내는 직업이고 사실관계에 맞게 그 사람에게 권유하고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압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압박도 그 사람이 압박을 주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구속돼서 검사 앞에 와 있는데 압박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그렇고 형사소송법상 그런 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네요, 지금 대검은. 그런 지금 형사소송법상 하지 말라는 것은 제가 무슨 고문을 하거나 때리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주 비상식적으로 본인이 하지 않은 짓까지도 자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형사소송법에 그게 강요하는 거죠. 나열이 돼 있나요? 고문. 그러니까 폭력.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강요하지 임의성, 자백의 강요. 임의성, 자백이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백한 것은 자백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자백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 것으로 강요하거나 아니면 제가 속이거나 증거가 없는데도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자백하세요. 부인해봤자 형만 세게 받아요. 이미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범자가 자백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공범자가 다 자백했는데 본인도 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자백을 설득하고 자백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자백에 대해서 그분이 압박을 느끼고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위법이 될 수 있죠? 이제 알겠네요. 그 박 검사의 그 자기 변호를 보니 이 비위일람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증언 압박, 증언 강요라는 것은 그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그 전화에서 주고받은 내용 갖고 압박이라고 대검이 판단을 한 건데 그거는 그 검사가 어느 검사나 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만약에 전체 통화를 들어보시거나 실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저를 조사하셨다면 아마 그 조사하는 검사도 그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사조차 못하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확실하고 아주 중대한 비위라면 왜 저를 조사조차 못합니까? 앞으로 법무부가 이제 조사 이걸 징계를 확정할 텐데 난 좀 묘한 얘기를 들어요. 그 법무부 장관 말이죠. 정성호 장관이 네. 그 대검 청구서에 대해서 받고 나서 뭐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기를 그냥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될 텐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예.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이거 너무 약하다. 좀 더 세게 때려야겠다 이런 것을 좀 읽히기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게 지금 느끼셨어요?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네.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죄가 인정됐을 때 또는 뭐 증거가 좀 있지만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입증 책임이 다 완료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때 쓰는 말이지. 아니 저분들이 지금 입증 책임을 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다툼이 없다. 있는 사안이다. 다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야 될 내용이죠. 아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 정직 2개월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정직 2개월에 대해서는 박 검사가 다툼이 제가 다툼이 있는 거고 정법무 장관은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 김밥 먹은 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연어 술파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건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입증이 충분히 됐는데 좀 낮게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 청구 자체가 대검에서 9개월 동안이나 해가지고 나온 것을 대해서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 도대체 그건 없는 사실인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마 정성호 장관은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우리 그 박 검사께서 야당 청문회에 응했다. 둘째,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두 가지를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증인 선서를 일단 거부한 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권리인데. 증언감정법인가요? 예. 거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피고인이 사실 진술을 거부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에 있는 권리인데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 굉장히 위법할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있는 권한을 행사한 건데 왜 그거를 그런데 추가로 징계할까? 징계 사유를 준다고 할까요? 선서 거부를 했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추가로 징계한다고 하고 실제로 선서 거부를 하자마자 그 다음 제 업무일에 바로 제가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서 거부라는 대한 징계가 실행이 됐군요. 제 권리를 실행한 거에 대해서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징계 감찰까지 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이고 제가 그때 선서 거부를 했던 것은 공소 취소를 그렇게 불법인 공소 취소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식의 법안이 특검을 발의해서 그 특검에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말한 그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언자처럼 했어요. 예, 그거 명백하게 위헌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제가 아무리 고발을 당하더라도 제가 다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제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에 관여한 사건에 대해서 불법으로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제가 발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서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그 위원 중에 한 명이라도 해주면 제가 바로 선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위법한 겁니까? 결국에는 아예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막. 그거 특검법을 만들어. 명백하게 위헌인 법이고요. 그것은 정말 재판 제도나 법치나 그것을 모두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될 분이 오히려 정성호 장관이세요. 그리고 대통령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이세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막으려고 해서 제가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저를 보복한다? 그러면 안 되죠. 정 장관이 어떤 이유와 그 조항으로 그 증인선서 거부 사건을 그 벌을 줄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아마 전혀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야당 청문회 말이죠. 청문회에 참여했다는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 앞에 나가서 얘기했던 그걸 문제 삼는 것 같던데요. 아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동을 가지고 해야죠. 말한 것 가지고 해야죠. 제 말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그것을 뭐 비토하거나 이런 식의 말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 나와서 지금 하는 말이나 지금 그 청문회 나가서 했던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는 국조특위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제가 소속된 기관인 인천지검, 대검에까지 다 공문을 보냈고 제가 인천지검에 간부에게도 제가 여기 나가겠다고 신고까지 했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어떤 특정 정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대표이지 그 특정 정당의 대표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부른 데 나가가지고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이 설명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중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부른 데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서 보겠습니다. 청자에 따라서 청자가 민주당 의원이면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킨 것이 되고 청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면 제가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긴 제 기억엔 그것도 있어요. 이문정 검사장은 보니까 수도 없이 여당 집권 여당이 그 주최한 청문회 나 토론에 나가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거기서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정성호 장관을 포함한 그 검찰 오적이 있다. 정성호도 포함해서. 예, 그런 식의 말까지 했는데도 무지하게 정치적인 발언이죠. 예, 그런데도 검사장이 되셨는데 그런데도 그런 식의 얘기들을 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죠. 지금 대검이나 법무부 장관 정성호 다 그 기준 공정성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대검,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할지 다 지켜보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말입니다. 이 결국은 이 국정조사나 그동안 진행됐던 검찰에서의 조사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완전히 그 선거의 어떤 최고의 그 국면까지 올라간 일이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게 공소취소 특검법입니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민주당 다수당이 막 밀어붙이려고 막 통과시키려 했을 즈음에 대통령이 다음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정무수석이 아마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옳은 법인데 검찰의 그 편파성을 응징하는 옳은 법인데 다만 통과하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라. 이런 취지로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왜 늦게 그냥 하도 될 텐데 왜 그거를 늦췄다고 생각하세요? 당사자로서. 그건 저는 선거나 정치는 잘 모르지만 선거에 악영향이 있으니 그랬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하면은 위헌이 안 되고 지금 하면 위헌성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하. 100년이 지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시를 조절해서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대통령께서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선서까지 하시고 대통령직에 임하시는 분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헌법을 지키셔야 될 분입니다. 헌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수호하셔야 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해요.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한다.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해요. 대통령이 피고인인 그 해당 사건을 지금 검사를 임명해서 그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검사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특별검사가 판사가 판단해야 될 사건의 실체를 이거는 조작됐으니까 이거는 더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공소 취소를 해가지고 사건을 없앨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사건들도 검사가 지금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에 본인이 개입해서 총장의 지위를 없애고 아하. 본인의 지위를 받아서 공소 수행해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에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지금 있어요. 특검 법안 말씀하시는 특검 거죠? 법안이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국민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에 의해서 기소도 되고 그다음에 공소 유지에 상대방도 되고 그러는데 네. 어떤 대통령만. 특정 대통령만 본인이 임명한 이게 검사가 공적인 검사 퍼블릭 프로시큐터가 아니라 프라이빗 프로시큐터를 임명해가지고 본인이 사적인 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모든 거잖아요. 피고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피고인 경우에는 약간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더 평등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리고 그게 재판입니까? 그게 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재판이 아니죠. 만약에 야구 투수랑 타자가 짜고 네. 공을 주고받는다면 그게 야구입니까? 서로 다른 편인데. 예. 그거는 야구처럼 보이는 그냥 쇼잖아요. 재판도 그렇게 됩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위헌성은 전부 다 드러내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박상현 검사가 요청합니다. 위헌성 드러내십시오. 헌법에. 예. 그 법안에서. 이 말씀이죠? 반드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국회 의결도 되지 않았지만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한다 후에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참고로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이게 아마 헌법 11조에 맞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예, 맞아요. 11조 1항에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예,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그거 불평등하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본인만 더 바깥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헌법 위반이네. 헌법 위반이죠. 지금 이 검찰 제도를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검찰청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랑 같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 사건을 특검이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헌성이 큽니다. 검사님, 당사자니까 비록 정치적인 사안이지만 당사자니까 느낌이 있을 텐데 예. 지방선거 끝나면 특검법은 통과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는 순식간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예, 순식간에 통과되고 지방선거 끝나고 저에 대한 징계도 지금 원래는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감찰위원회에 외부위원들이 있고 외부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징계위원회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 끝나고 저에 대한 감찰위원회도 열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바로 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감찰위원회를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임명해서 지금 이화영 씨가 지금 있는 그 연어 술파티 관련 위증 사건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특검이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재판 중인 사건까지 다시 회수해서 특검이 또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거 정말 지구상에 없는 법안 같은데.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계인인가? 근대라는 것이 시작되고 시민사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러한 법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선거가 끝나고가 아니라 100년 후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영국의 찰스 1세 황제가 근대 이전에 예. 그런 일을 했죠. 짐이 내가 법을 정한다 이래갖고 결국 어떻게 됐더라? 예. 그거 크롬웰이 처단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근대 법 체계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한때 좋았다기보다도 참 훌륭했던 발언을 한 게 본인이 대통령 재판 중단법이 처리될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임기 초에. 예. 민주당이 역시 했는데 그때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라 정쟁에. 네. 그래서 그걸 중지시켰거든요. 예.
대통령의 하나요 재판 중지법. 그랬던 분이 이번에는 대통령 공소 취소법 아닙니까? 이번에는 아주 득달같이 이걸 하려고 하고 굉장히 좋은 법안이라고. 왜 대통령의 생각이 재판 중지법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공소 취소법 할 때는 하라고 이렇게 미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저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에요.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재판 중지법은 만드시지 않았지만 알아서 법원에서 다 중단했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구제법으로. 할 필요가 없죠. 아하. 예, 그렇지만 지금은 원래 정성호 장관이나 구자연 총장 대행이 이게 만약에 조작 수사라는 게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명분이 있었으면 네. 아마 그분들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도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고요.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지금 생각이 났는데 혹시 특검이 계속 국민적 저항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 부딪혔을 거고 그리고 선거 때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속도 조절하는 걸 보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예 그 발벗고 나서가지고 총대 메고 내가 법무부 장관이 내가 공소 취소하겠다 해서 대검총장, 검찰총장 직무대행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왜냐하면 정성호 장관이 요새 굉장히 발벗고 나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건 불구하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책임 묻기 위해서 장관이 해야 물을 수 된다. 당연히 그 시스템 내에 있는 장관이 하고 기소를 했던 검찰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시를 내려서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해갖고 해야죠.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왜 그것을 특검에 넘깁니까? 책임만 안 진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정성호 장관 사실 책임지는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보면 책임질 건 하던데 왜 글쎄요. 싹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나? 그러면 책임지고 본인이 이게 그렇게 문제가 있고 검찰이 본인을 반성해야 된다면 아니 정성호 장관께서 검찰의 반성을 계속 촉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면. 박상현 검사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위헌성을 드러내시라. 그리고 정성호 장관한테 본인 책임하에 공소 취소할 테면 하시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라는 이 정말 괴물 같은 완전히 우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시스템의 붕괴는 적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공소취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시스템 내에서 일단 하는 그 공소취소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붕괴돼 버립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본인이 수사하신 그 대북 송금 사건 네. 말이에요. 그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무죄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거는 이화영과 김성태 예. 두 사람을 유죄 확정진 거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 피고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제3자 뇌물법이죠. 그렇습니다. 제3자 자, 이제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될 경우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관한 건데 여기서 사실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우리 저번에 국정조사에서 김성태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네. 김성태 회장이 그때 이런 일이 있다라면서 한 발언이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좋아할 발언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영 부지사님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돼 있는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한 건 그렇고 그분에 대한 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 상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공범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 표현인데 참 궁금해요. 김성태 증인 저분 재판 때 이재명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재판에서 대통령과 나의 공범관계를 부인합니다. 이런 표현 썼습니까? 아니요. 안 썼어요 그때? 네, 안 썼고요. 그리고 저거는 사실상 별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어쨌든 국회 국정조사에서 본인의 입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서 네. 당사자들이 대통령도 나는 보고받지 않았다. 이화영도 보고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중요한 또 인물인 김성태도 공범관계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다 부인하면 대통령이 그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재판을 직접 해서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당연히 다퉈보실 수 있고 아직 저야 뭐 당연히 유죄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당연히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을 다퉈보고 재판에서 어떤 판단을 재판부가 하실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번에 김성태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 예. 또 동일한 그 범죄 혐의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공소 기각이 예. 나가지고 실제로 그거는 재판정에서
그 사건 없애버렸어요. 김성태에 관하여. 1심은 했고 지금 2심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뭐 모든 문제가 없죠. 그리고 뭐 저도 그 조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특검에 의한 수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예, 저는 뭐 충분히 수사 받고 싶습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김성태도 말하는 도와주는데 왜 안 하려는 걸까요? 계속 다시 돌아가는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왜 변칙을 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거 법조인들의 상당수가 주장하는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으신 거죠. 자신이 없다? 재판에 자신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김성태 저 말 그대로 된다. 지금 우리 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빠져나가고 이화영 씨만 받는다. 그럼 이화영 씨가 그 100억 뇌물을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뭐 뒤집어 쓴다는 표현이 좀 100억 뇌물? 100억 뇌물이요. 800만 불이라는 800만 불이니까 한 120억 되죠. 지금 환율로는. 그렇지. 그 120억의 뇌물을 이화영 씨가 다 유죄 판결이 거의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는 그 이재명 지사와 관계없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속이고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팔아서 이 죄를 지은 걸로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사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화영 씨가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지금 현재 8년 몇 개월이죠? 7년 8개월. 7년 8개월인데 그거는 더 그거에 덧붙여서 뭐 한 30년 40년 나올 텐데 그거 혼자 뒤집어 그거를 혼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지사께서도 아니 나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받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하겠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거의 사실상 양자택일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몰랐느냐 아니면은 이화영 씨가 이재명 지사를 속이고 그 일을 혼자 한 거냐. 이게 적극적으로 속였어야 되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라면 이화영 부지사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네, 자기 혼자 그렇잖아요. 100억을 다 자기는 대통령을 팔아서 지사는 그냥 지사직을 적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사가 지사를 팔아서 나를 속이고 그다음에 김성태도 속인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고 그 돈을 주게 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화영 씨가 지금 굉장히 영웅시되고 있잖아요. 왜 영웅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이화영 씨를 잘 그렇게 보호하고 안아주고 이화영한테 잘 부탁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지금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완전히 무관하다면 굉장히 어색한 행보죠. 유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는 추정을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미석 변호사가 녹취록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으면 사면받을 수 있다. 예. 아마 좀 지나면 저 공소 취소 이후에는 아마 사면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 서민석 변호사가 녹취록 가운데 한 말에 그 말도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이화영 당신 이재명 지사 배신하지 않으면 너 사면받을 것이다. 집권한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 계획이 있었나? 그때 당시에 자백을 안 하는 이유가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자백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미석 변호사가 저한테 설명했고 제가 그런 식으로 변론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5월 25일자 녹취입니다. 서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군요. 했습니다. 배신하지 말라고 대통령을. 아니 저희가 자기네들은 왜 부인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얘기를 했죠. 배신하지 않으면 사면받을 수 있으니까 부인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저변에 있는 것은 모두가 공범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사면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또 사면 기다리고 있죠. 100% 기다리고 있죠. 대통령이 사면할까요? 지금 그러시면 안 되지만 공소 취소 이후에는 사면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소 취소가 되면 이화영 부지사는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없고 그 다음에 확정된 재판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공소 취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100% 이화영 씨 사면합니다. 그 검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자신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이화영을 빨리 사면시켜줘서 그의 그 어려움을 풀어줘야 될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화영 씨의 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미 그리고 이화영 씨는 한번 배신을 하셨지 않습니까? 배신? 언제 배신했죠? 저한테 자백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자백했죠?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했죠. 했긴 했군요, 그렇게. 그 보고했다고 한 게 지금 허위라고 하는 건데 술 먹고 나서 바뀌었다. 그렇죠. 허위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그게 두려우시지 않을까요? 아우, 지금 아주 섬뜩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근데 백보를 양보해서 공소 취소를 했다고 치자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세상은 다 그걸로 이제 딱 묻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소 취소를 해도 공소 취소하고 사면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면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것이 다시 기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거 사실 발견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뭐 또 진술이 나올 수도 있고, 진술이.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그 증거가 또 발견됐다는 이유로 뭐 제가 그때는 뭐 검사로서 기소하진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기소가 될 겁니다. 근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구자현? 전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검찰총장을 일을 계속 한다든가, 정성호? 그분이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한다든가, 뭐 계속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있다든가. 그 뭐 기간 이러면은 동안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될 것 그 같은데.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미 공소 취소를 한 당사자들이 또 다시 공소를 하진 못하겠죠. 결국에는 근데 이후에는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의 진실을 믿는다. 그런 말씀 같으시네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필 규정입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어딘가에 이렇게 꽉 묶어놨다고 해서 그거는 결국에 풀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박 검사님, 그 톤을 달리해서 말이죠. 네. 지금 본인이 좀 변호사를 또 쓴다는 얘기도 제가 아 저요? 들었는데 왜 변호사를 씁니까? 당연히 무슨 뭐 문제 때문에? 징계 국면에 있고 이러니까 저도 당연히 뭐 조력을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추적하던 사람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쫓기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제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제가 장발장을 가끔 인용하는데 끝없이 그 자베르 경감이 누구죠? 상대방 장발장을 추적하는데 이제 장발장은 거긴 해피엔딩이에요. 그 선거에서 마을 이장인가 뭐 되고 나서는 편안하게 이제 사는데 이제는 장발장 여기 이 현실에서는 장발장이 이제 자베르 경감을 막 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쫓기는 기분 어떠세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 검사 업무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뭐 다들 뭔가 외롭지 않냐, 뭐 힘들지 않냐 이러는데 당연히 뭐 외롭고 힘들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에는 자기 일을 하려면 외롭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 뭐 제 경험에 따르면 수천만 원 듣는 거에 따르면 그런데 그 돈 뭐 검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조달합니까? 몇 천만 원 나오죠? 예, 뭐 좀 들긴 하지만 5천? 예, 근데 뭐 몇 천만 들죠. 근데 뭐 제가 감수해야죠 그런 것. 그 부인께서도 맞벌이 하시죠? 예, 제 처한테는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건 뭐 짧게는 지난 4월부터 2달. 이제 국정조사에서 원치 않지만 아주 그 스타가 된 거예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 예. 악인으로서 스타가 됐는지 뭐 그 영웅으로 스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예. 그 2년 전부터 계속 탄핵도 받으시고 민주당의 야당 시절인 경우에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2년 길게는 짧게는 2달 동안 굉장히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예. 왔는데 고통도 많았지만 일상이 그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일을 겪기 전과 그런 일을 겪은 후 가장 큰 그 인생의 사건을 겪은 후에 현재의 그 변화 일상의 변화 같은 거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일상의 아니면 변화. 생각의 변화 어떤 거 있습니까? 일상의 변화, 생각의 변화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일상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제 일상이 많이 변화된 것이고요. 동시에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제가 너무 검찰 안에만 있고 그 생각이 그 세상을 잘 몰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께서는 어떤 것을 접하고 진실 판단을 어떻게 하시냐에 대해서 제가 놀라울 리만치 무지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공소장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 판결문이 나오고 이러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판단하시고 더 논란이 있어도 그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매체를 접하시고 또 매체가 통일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국민들께서는 다 보시는 매체가 다르시고 그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법원 검찰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어떤 자기 일을 뭐 판결문을 생산하고 네. 공소장을 생산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자기 업을 진실을
밝히고 분쟁을 해결하고 그에 기반해서 사회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업이다라고 예. 생각한다면 지금 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검찰의 방식은 예, 검찰 방식은 지금 저희는 일절 공보를 안 하거든요. 네. 공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구식이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고 미국 검사들처럼 뭐 아주 중요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을 하고 나와서 그 재판 상황을 바로 네. 그 공판 검사가 브리핑을 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을 국민들께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돼요. 오염되거나 오해 공격을 예.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아니 그게 결국에는 그 진실이라는 것과 반진실이 싸우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검찰은 그 싸움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진실은 해도 반진실한테 질 수 있다. 아하. 그것에 대해서 반진실이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특정인의 이익의 결부가 됩니다. 그렇군요. 반드시 이익의 결부가 되고 그만큼 국민들은 잃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호해야 될 검찰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원도 그에 대해서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 검사가 이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가만히 있고 공무원이 말이야 품위도 있지 왜 자꾸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많이 그렇습니다. 다니느냐 이런 맞습니다. 지적도 사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그 해명도 되시겠네요. 예, 저도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수년 검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저의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쓴 적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게 된 데에는 국민들께서 직접 진실을 아셔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법원도 좀 그 공보 방식을 달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전혀 다른 예. 박 검사 본인한테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예. 박 검사의 그 스타일이라든가 예. 그 표정이라든가 그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는 그 근거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권에서는 탐내는 사람입니다. 여든 야든 간에 예. 탐내는 인사인데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긴 뭐하지만 2028년에 이제 총선이 있어요. 그럼 여든 야든 상당히 박 검사한테 관심이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든 그 요청이나 콜이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본인 인생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 점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하려는 일과 정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예 제가 하려는 일과 하고 싶은 일과 지금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진짜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검찰이라는 거요. 예. 그 별로 그래 검찰에서의 그 뭐랄까 그 앞으로 승승장구 승진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예, 저는 그래서 그래요. 검사로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글쎄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기소에 관여했던 이 사건이 부당하게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제가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리고 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충실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와 같이 이렇게 법치 그래도 제가 거기에 몸담아왔던 그 세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 일을 권력으로부터 시민사회가 밀리는 그런 일은 제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로서? 예, 검사로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법조인으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정치에 담는 것은 제가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과 반대된다고 생각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을 몹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함께하는 검사 그게 박 검사의 꿈이 그 기대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예.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여정 같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박상현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간판은 사라지겠지만 그 박 검사가 지키고자 했던 지키고자 하는 그 법률적 헌법적 가치 즉 대통령일지라도 법 밖에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 정신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400년 전이죠. 아테네 민주주의가 민중 선동으로 변질해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내렸던 그런 비극 설마 2026년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박상현 검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